혼자 다른 사람인 척 구는 게 더 짜증나요. 저기요.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한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 한 번 안 지켰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수영 씨 알잖아요 내 마음. 모르고 싶은데요. 안수영을 향한 내 마음은 인출 사고였다. 더 할 말 있어요? 마음을 꺼내면 안 됐던 상대에게 마음을 줘버린 사고.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근데 어쩌죠?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정말 나쁜 년이었으니까. 띵잘. KCU은행 영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수영. 그녀는 눈부신 외모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포점 여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몰래 훔쳐보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상수. 그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은행님. 행복을 드리는 KC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가면인 수영. 그게 뭐? 다 같은 은행원인데. 다 같은 은행원은 아니죠. 그니까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직군 전환해. 안 그럼 안수영처럼 어정쩡해진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공채 출신이 아닌 고졸 계약직이었죠. 은연하게 깔려있는 직장 내 차별 대우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웃는 얼굴로 업무를 하며 4년차 주임이 된 그녀는 직군 전환을 위해 더 열심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이제 가려고요. 이번 달 진행이 남았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요? 그에 반해 상수는 그녀보다 은행에는 늦게 들어왔지만 연수원 1등 공채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온 그야말로 완성된 인재였는데요. 아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유난히 바쁜 오늘, 제가 좀 당길까요? 네, 고마워요. 상수는 그녀를 위해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죠. 김성훈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VIP 고객의 카드를 발급해주던 도중 이게 뭔 정성스러운 개소리예요? 수영 쪽에서 들려오는 진상의 소리. 여기도 써있네. 원금 손실 가능 상품. 상수의 신경은 온통 수영의 쪽으로 향했고 카드 내가 잘 모르니까. 허겁지겁 VIP 손님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고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런 거는 그냥 당신이나 혼자서 실컷. 진상 손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합니다. 직군 전환하려고 실적에 애쓰는 거지? 나는 자기 응원해. 근데 그래도 고객 봐가면서 해야지. 맨날 실적 올려봐야 컴플레인 들어와서 시끄러워지면 마이너스인 거 알잖아. 하지만 잠시 후 너 집안에 우환 있니? 아니면 나한테 불만 있니? 어?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하 계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이게 뭔 정성스러운 개소리예요? 온통 신경을 딴 데 두고 있었던 상수는 VIP 고객에게 동명이인의 카드를 발급해주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나이스. 당장 제주도로 안 태워가고. 그렇게 상수와 수영은 고객이 있는 제주도로 떠나게 되죠. 괜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가 실수한 건데 뭐. 얼떨결에 함께 타게 된 비행기였지만 그래요, 그럼 하 계장님이 죄송한 걸로 해요. 상수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렸습니다. 왜 웃어요? 옛날이 생각나서요. 하 계장님 처음 오실 때. 때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첫 입사를 했던 날. 안수영은 영포점의 여신이었다. 상수는 연수원 1등 출신 엘리트로 입사했지만 인출사고? 어? 오시자마자 인출사고? 소문과는 달리 굉장한 관심병사 그 자체였고 어디서 이런 꿀통을 내꺼 갖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늘 까이기 일쑤였는데요. 연수원 1등이 얼간이로 강등되는 순간이었다. 왼쪽 중지와 약지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고정한 뒤에 수영은 선배로서 그를 위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러면서 상수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싹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카드 다시 전해드렸고요. 다행히 고객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카드를 다시 전달하고 돌아가려는 길. 어디 보내줄 때라도 있나 봐요. 남자친구한테. 없어요, 남자친구. 그냥 예뻐서 찍었어요. 그들은 잠시 붕 뜬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날 밤 아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사고 친 후배들 사기 진작까지 하신다고요? 내가 왜 홀로족으로 살겠어? 먹여 살릴 처자식 없으니까 퇴근하면 완전 프리스타일! 저기 안주임도 같이 가지. 선약 있어서요. 내일 봬요. 퇴근 후 간단한 회식을 하는 상수. 100% 남친 있는 거지.
야, 딱 봐도 남자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게 생겼잖아. 수영은 은행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좋은 안주거리가 되었는데요. 한 번에 한 명씩 만나면 다행이지. 요일마다 바꿔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 듣자 하니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었던 상수는 확실히 얼굴 생긴 값.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맥주 쏟기 스킬로 그의 조동이를 다물게 했죠. 잠시 자리를 피해 수영의 카톡을 확인하던 상수는 제주도에서 내가 찍어준 사진이네? 그녀의 프로필에서 자신이 찍어준 그 사진을 확인합니다. 무슨 의미지? 혹시 나 보라고? 난리 났어. 잘 들어갔어요? 제주도 같이 가줘서 고마웠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녀의 카톡을 기다리는 상수. 저도 덕분에 바람도 쐬고 즐거웠어요. 그녀의 답장에 그는 또 한 번 입꼬리가 찢어지고 말았죠. 다음날 이번 주말엔 안주임님 만나고 싶은데. 상수는 수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어디쯤이에요? 난 도착했는데. 그녀와 정식적인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어쩌죠?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을 기다리는 상수. 농담이에요. 10초만 세봐요. 그리고 그런 그를 발견한 수영. 그렇게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둘. 고향은 어디예요? 통영이요. 나 굴 진짜 좋아하는데. 상수는 그녀를 데려다주며 신이 난 채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요. 난 싫어하는데. 아, 싫어하는구나. 한참을 얘기하다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또 볼 수 있나? 용기 내어 내뱉은 상수의 한마디. 또 보면요? 또 보면 좋지 않나 해서.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 저도 확실한 거 좋아해요. 그들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애프터를 잡게 되죠. 당상 김민석 얘 청첩장 나왔네. 다들 봤어? 다음날 회의로 시작하는 은행 사람들의 하루. 그래도 사내 커플이라 얼굴은 자주 보겠네요. 이혼이라도 하면 헬이야. 평생 직장에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연애하다가 훅 간 애들 여러 봤다. 혹시 안주인도 참여연애 관심 있어? 상대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뭐라 떠들어대건 상관하지 않고 마냥 행복함에 빠져있던 상수는 조금씩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깨졌는데? 결혼하고 싶다며.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사내 연애의 리스크는 고사하고 나는 직접 봤다. 걔네 집 푸세식이더라. 결혼을 앞두고 실패해버린 동료이자 친구의 현실적인 고민. 반했다. 설렜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운다는 거. 걔가 먹는 밥이 우리 엄마 돈, 우리 아빠 돈, 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제 내가 버는 그 내 돈이 아니겠구나. 내 돈 줄줄 새겠구나.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는 거였어. 근데 걔네는 그래도 집안 형편은 비슷했잖아. 안 그래? 그리고 그래도 실적 올리는 거 보면 직군전환 하려는 것 같은데. 그 경쟁률을 뚫는다고 안수영이가? 그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졸 출신 수영의 스펙. 뭐 안수영이 뭐 외모 반반한 게 그게 뭔데? 스펙은 이력서에 적어 넣을 수 있어야 스펙이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된 상수는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7시에 타운호텔 스시집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수영과의 두 번째 데이트 날. 오프였던 수영은 시간에 맞춰 먼저 약속 장소로 출발하는데 우리 하상수 계장님은 시제를 다 맞추고 퇴근을 하실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시제가 맞지 않아 일이 꼬여버렸고 사장님 부탁드려요.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는 황급히 일을 끝내고 약속 장소로 향하려는데 하필이면 핸드폰까지 고장나버리고 말았죠. 그를 기다리는 수영과 재빨리 뛰어가는 상수. 하지만 그가 도착한 후엔 이미 그녀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음날 출근한 상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어제요. 시제 때문에 핸드폰도 고장나고 많이 기다렸어요. 수영의 태도는 굉장히 싸늘하게 바뀌어 있었는데요. 미안한 마음에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커피라도 한 잔 사놓지만 시제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그녀. 네, 시제 맞습니다. 젤리도 네, 시제 맞습니다. 사탕도 네, 시제 맞습니다. 수영은 상수가 준 모든 것들에 손조차 대지 않았죠.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한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참다 술을 잔뜩 마신 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객갈라가 되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야 말았으니 저기요, 여기요, 안주임님. 수영 씨. 자니? 미쳤구나. 돌았구나. 저런
떼놓고 난 수영이 그렇게 빼더니만 정청경한테 도시락까지 싸다 봤죠? 그런데 출근을 해보니 수영에 대한 소문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딱 잘 어울리던데요 왜? 그녀가 정청경, 종현과 사귄다는 것. 그날 저녁 은행 모든 사람들이 단체 회식을 하게 된 자리. 정청경은 요새 좀 약간 뭔가 아이돌 스타일이잖아, 그지? 맞아, 그지? 진짜는 약간 하계장 같은 남자인데, 고전 영화에 나오는 험브리 보가트 같은 느낌. 안주임은 어떤 타입 좋아해요? 전 고전 영화는 별로. 하상수보다는 정정현이다. 사람들은 수영과 종현 사이의 소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요. 설마 사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닌 거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꼰대들의 질문 폭격에 조금씩 쌓여지는 분위기. 솔직히 얘기해봐. 사귀지? 한마디 나서보려 했지만 경필의 만류에 상수는 꾹 참고 말았죠. 네, 아닙니다. 회식이 끝나고 상수는 수영을 뒤쫓아가 위로라도 해보려는데 괜찮아요? 뭐가요? 아니 아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웬걸. 근데 하 계장님께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시는 건데요? 불쾌한 일일 거 알면서 왜 다시 꺼내냐고요? 그녀의 반응은 가시돋친 고슴도치보다 더 날카롭게 그지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괜찮지 않으면 어쩌라고. 뭐 본사에 가서 투서라도 해요? 혼자 다른 사람인 척 구는 게 더 짜증나요. 저기요 안수영 씨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한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 한 번 안 지켰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회의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사과도 해보고. 수영 씨 알잖아요 내 마음. 모르고 싶은데요. 안수영을 향한 내 마음은 인출사고였다. 더 할 말 있어요? 마음을 꺼내면 안 됐던 상대에게 마음을 줘버린 사고. 어떻게든 그날의 실수를 되돌려보려 했건만 좋아합니다. 수영의 입에선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근데 어쩌죠?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정말 나쁜 년이었으니까. 때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수영이 은행에 입사하기 전 아무래도 아까 그 풀옵션 원룸이 낫죠? 아니요, 여기로 할게요.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나홀로 상경한 뒤 수많은 알바를 전전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그녀. 조금은 더 그럴싸해지고 싶었다. 우연치 않게 찾아온 기회를 통해 이곳 KCU 은행에 입사하긴 했지만 기회라고 생각했던 은행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네, 17번 고객님이 사람들은 선을 긋는다는 걸. 계약직이라는 딱지는 하인과 그녀의 사이에 정확하게 선을 긋는 이정표 역할을 했죠. 직군전환 신청은 왜 했어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직군 전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던 수영. 야, 솔직히 서비스 직군, 일반 직군 월급도 지금보다 더 차이 나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출발이 다른데 결과가 같으면 크게 불공정이죠. 그런 그녀에게 상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수가 늦었던 그날, 그를 기다리던 그녀는 창밖으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고 말았는데요. 확실해요? 과연 그날 그녀는 무엇을 봤길래 그날 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던 거 맞냐고요?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싸늘하게 변해버린 걸까요? 다음날 대차게 까인 게 속상하긴 했지만 허브티예요.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장수는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걸어보는데 저기 안주임님 어제 일은 제가 어제 무슨 일이요?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단칼에 선을 그어버리죠. 안녕하세요. 은행 옆 사람 냄새 나는 시장길. 그 시장에 새로 생긴 굴국밥집 맞으시죠? 점심 드시러 오세요. 그곳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다면서 한 아저씨가 찾아오는데 수영이 갑자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세요. 그 사이 상수는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신경 쓰였는지 고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뭐 연애하고 뭐 그럴 시간도 잘 없겠다. 그쵸? 네, 그쵸? 은근슬쩍 종현을 떠보기 시작하다가 띠용. 그날 저녁 퇴근을 하려던 찰나 수영 씨 소개팅 할래요? 수영은 갑작스러운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3전 다닌 남자인데 얼굴도 괜찮대요. 무려 3전 다니는 남자. 아니요, 괜찮아요. 처음엔 거절해보지만 왜 안 하시게요?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썸 타는 남자가 이미 있다거나. 언제예요? 막꼰대의 도발에 그녀는 끝내 수락을 하고 말았죠. 이후 상수는 오랜만에 학교 동창 모임을 참여합니다. 너 신혼집 대출 상수한테 그럼? 강남 8학군 출신답게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 그 자체였던 그의 동창 친구들.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봐봐. 친구들 덕이라도 볼까 실적이라도 올리려 참석하긴 했지만 이거 해주면 너한테 얼마나 떨어지냐?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상수는 왠지 모를 초라함을 느끼는데요. 아니 나도 이번에 건물 하나 올리는데. 상수 너 얘네 빌라 살았었지? 강남 바닥이긴 했지만 그들처럼 금수저 집안이 아닌 아주 잠깐만 사는 거야. 친구네 부모님이 건물주로 있는 자그마한 반지하 빌라에서 자라왔던 상수. 탯줄부터 잘 타고난 애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나는 공부했다. 그는 이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생긴 사람이 여기 온다고? 다음날 이곳 영포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부터 영포점에서 근무하게 된 박미경입니다. 쑥덕대는 사람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온 미경.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난리가 나버리는데요. 너무 잘 먹었어요. 비싸서 그런지 더 맛있고. 자주 살게요. 금수저를 넘어 초특급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녀는 때깔부터 이미 넘사벽 재력을 지니고 있었죠. 야, 근데 상수야, 너 본점 가고 싶다며. 이 가점이 꽤 높아요. 시상도 행장님이 직접 하신댄다. 안 할래? 영포점에 오자마자 상수와 함께 은행 어플 개편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미경. 나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상수의 대학 후배입니다. 경영학과 박미경이요. 선배도 좋아했어요? 안수영 주임요. 영포점 여신이라던데? 뭔 소리야.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교수님은 정정 신청하면 그러다 그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수영.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이라지.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수영은 또 기분이 팍 나빠진 듯 보였죠. 선배 나 도착. 오늘 즐거웠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들어오고 나니 여전히 신경 쓰이는 수영의 존재. 다음날 아 맞다. 부지점장님이 안주인님한테 PB팀 팔로우 부탁하라던데? 아 들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우리. 수영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경을 대신해 그녀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됩니다. 그때 하필이면 발을 잘못 들여버린 상수. 유한기류가 흐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수영 씨 주말 안 잊었죠? 제가 수영 씨 소개팅 해주기로 했잖아요. 사람들은 눈치 없이 또 소개팅 얘기를 꺼내는데요. 산에 대해 준비한다고 둘이 쫙 붙어 다니더니만 막 그냥 휴지를 막 뽑아주고 난리가 났어 그냥 지금. 저희 잘살관상이에요? 혹시나 오해라도 하진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수는 황급히 상황을 설명해보려 하지만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그녀는 표정에서부터 어쩔 TV를 시전하며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나한텐 종현 씨랑 사귄다더니 소개팅한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 회장님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요. 아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 회장님도 박 대리님이랑 잘해보세요. 진심이에요? 네. 잘 어울려요 두 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녀의 말과 행동들. 소개팅? 상수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이번엔 조건부터 보겠다. 금감원 부원장 딸.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사랑만 보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주옥 같잖아. 안수영 이번에 소개팅하는 남자도 삼전단인데며. 이후 그녀는 귀엽고 삼전 다니는 그 남자와의 소개팅을 나가는데요. 끝까지 생각할 정도야? 수영의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수.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 하지만 그녀는 의상 디자인과 나오셔서 그런지 옷 입는 센스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 저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고 말죠. 원래 소개팅 나오려고 했던 김지은 씨 그분이 디자인과 나왔어요. 저 대학 안 나왔어요. 고졸이에요 저. 고졸이라는 말에 썩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소개팅남. 나 지금 수영 씨 집 앞이에요.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의 선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상수가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한참을 기다리다 도착한 수영을 웃으며 반기려 해보지만 이미 누군가에게 달려가 안겨있는 그녀. 때는 다시 잠시 뒤로 돌아가 은행으로 출근을 하던 길. 저기 아침 사실 국밥집 사장님이 바로 그녀의 아빠였는데요. 일찍 나왔는데 아침 걸으면은 여기다 둘 테니까 꼭. 아빠를 보고도 아주 냉담한 태도로 대면을 하는 수영.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 그를 도와주는 종현. 오늘 안주임님 보안당번인 거 알고 싸웠어요.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녀를 위해 도시락까지 싸온 종현을 보자 수영 또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왜 안 물어봐요? 아까 다 봤잖아요. 두 사람의 그렇고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죠. 미안해요. 발이 삐끗해서.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 왜 갑자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요? 종현은 자신의 마음을
안주임님 좋아해요. 그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제 전화하셨던데요? 지난밤 그 모습을 목격한 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업무 때문에요. 해결했습니다. 상수 또한 수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그녀는 실적 관련하여 지점장과 1대1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그동안 수신 업무만 담당해서 아쉬웠겠어요. 잘해봐요 안주임. 이번 일 잘 해내면 안주임 스탠스도 달라질 거야. 은근슬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 수영 씨 보면 내 딸 같아. 지점장님 진행사항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미경이 그녀를 구출해 주었죠.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마요. 늘 아슬아슬하게만 하세요. 대응한 사람이 오버하는 것처럼. 내가 지켜줘야지 안 되겠어. 왜인지 모르게 수영에게 정이 가는 미경. 하 기장님 이따 수영 씨랑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니요, 전 다음 타임이라서요. 이후 그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영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시켰어요. 내 업무 대직해주는데 제대로 사고 싶어서요.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둘. 좀 낯설어서요. 저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여자들은 좀 불편해하던데. 질투하는구나 예뻐서. 나도 시기 질투 좀 받아봐서 아는데 그것도 다 능력이에요. 수영 또한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맛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 효율성 낮잖아요. 은행 바로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 수영은 또 짜증이 나버리죠. 하 기장이 안주임 좀 도와주고 가지. 제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기에 또 확 바뀌어버린 상수의 태도. 수영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냐 진짜. 업무 때문에요. 해결했습니다. 제 도움 필요하세요? 복잡한 마음에 한숨이 푹 나오다가도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종현을 보자 동네 친구 있으니까 좋죠. 퇴근하고 우유도 같이 마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그녀. 아까 아버님이 놔두고 가셔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빠의 전단지까지 다 주워온 수익가의 그 자체였는데요. 종현 씨는 늘 아무것도 안 묻네요. 저기서 보면 뭐가 다를까요? 야경이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번 시험 꼭 붙을 거예요. 한편 그 사이 상수는 서울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 레스토랑에서 미경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대학 때도 그러더니 연애는 왜 안 하고 살아? 책임이 따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전혀 다른 두 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네 사람. 여기 시그니처 메뉴. 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딱 봐도 데이트용 음식이구만 뭐. 상수는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음식을 포장해 갑니다. 술 한잔 있어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던 그녀. 더 안 먹고? 고객 오셨잖아. 상수는 아직도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영 못마땅했는데요. 종현이 떠난 후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수영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죠. 내 꿈은 평범이야. 평범하다는 거는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거든. 딱 기다려.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는지 얻어줄게. 난 행복해지기만 해라.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따랐던 하나뿐인 남동생.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불현듯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왜 왔어? 아빠 나가! 수영은 그 모든 원인이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빠와는 등을 지고 철천지 나무로 지내던 그녀. 수영은 국밥집을 찾아가는데요. 다신 은행 근처에 오지 마요. 밥은 먹고 가. 너 좋아하는 굴전도 있는데. 왜 여기야? 대한민국 시장통이 얼마나 많은데 꼭 내 옆에 와서 사람 술 막히게 굴어야겠냐고. 좀 뭘 어쩌려고 온 건 아니라. 기웃대지 마 정말. 그게 아니라. 여보. 그렇게 버럭 울분을 토해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 수혁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는 집 얻어줄게. 풍요롭진 않지만 적어도 평범은 한 베란다가 딸린 서울의 이 집. 누난 행복해지기만 해라. 수영은 세상을 떠나 동생을 생각하며 지금 이곳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직원 바뀌었나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포점 안수영입니다. 이후 그녀는 VIP들을 담당하며 직접 상품을 팔러 다니게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죠. 내가 영포점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궁궐 같은 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요.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VIP들을 담당하며 그 사세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조심히 가세요. 네. 이내 이 집이 내가 영포점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바로 미경의 엄마네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이 미경은 상수와 함께 어플 개발 프로젝트 PPT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죠. 나랑 놀자. 내가 오늘 잘한 상으로 놀아줄게. 자축도 할 겸 기념으로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대체 선배는 이게 왜 좋은데? 빙판 위에선 명쾌하잖아. 넘어지지 않고 달린다. 상수는 미경에게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도 좋아질 것 같다고. 밝은 그녀의 모습에 아주 조금은 마음이 열린 듯 보였고. 종현 씨. 저도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저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수영과 종현 또한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고 마주한 상수와 수영. 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만이 흘렀는데 수영 씨 먹이려고 미리 예약해둔 걸. 그에 반해 미경은 수영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친해져 갔는데요. PB 업무 너무 잘해주고 있는 보너스? 수영 또한 자신에게 잘해주는 미경이 고맙긴 했지만 근데 전에 있던 지점에선 자리가 남아 돌아도 눈치를 줬다. 왜요? 지점장보다 좋은 차는 금지. 문득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네, 여보세요? 그러다 정말요? 미경에게 걸려 전화 한 통. 선배! 그녀는 황급히 상수에게 달려가 와락 안겨버립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수영. 상수와 미경이 프로젝트 심사에 통과한 기념으로 은행에서는 또 한 번 축하회식이 열리는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 그림은 괜찮아 보이네요. 유난히 잘 어울리는 상수와 미경 두 사람들을 보자 은행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사겨요? 정말 아닌 거야? 이 느낌이었을까? 수영은 자신이 비슷하게 겪었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 회식 자리를 떠올립니다. 회식도 거의 끝나갈 무렵 재밌어요?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 누가 누굴 가지고 놀았습니까?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세요. 하 계장님 그날 못 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녀는 상수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 안 온 거잖아.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일을 나 다 봤어요.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다 봤다고. 약속 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뛰어가던 상수. 하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아주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죠.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은 사람이 왜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나?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왜 다시 가는 거지? 그가 머뭇거리던 모습을 목격한 수영. 다음날 그러더라고요. 어제예요. 못 가서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왜 왔다는 사실마저 숨기는 걸까? 망설였다는 걸 들키기 싫었으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의 망설임에 내가 고졸이라서? 텔러라서? 집안이 후지돼서 그래서 그랬어요?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쉽게 만나고 헤어질 상대가 아니니까. 그럼 왜 그랬는데요? 도대체 그날 왜 그랬던 것인지. 나도 모르게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시 갔어요. 바로 다시 갔는데 그때 수영 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거네요. 결국엔 갔잖아요. 상수 또한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수영 씨는 왜 그랬는데요? 내가 갔던 거 봤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 무시하고 피말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따지고 물어서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물어요? 대체 어떤 것 때문에 망설이는 거냐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하나만 물을게요. 나한테 아무 감정 없었어요? 네. 후회 안 해요? 네. 상수를 밀어내버리죠. 이따 오신다고 연락 와서요. 다음날 두 사람의 기류는 공중제비 30바퀴 반을 놓은 만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5포인트가 아니라 11포인트로 뽑으셨네요. 이 고객님 노안이시라 글자 크기 작으면 짜증내시는 거 모르셨나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달에 라식하셔서 시력 좋아지셨어요. 모르셨나 봐요. 뜬금없이 살벌한 기싸움을 시작하는 상수와 수영. 이거 페이드 처리 안 하셨네요. 스캔도 안 하셨고. 마감하고 할 겁니다. 두 사람의 냉전 체제에 은행 사람들도 띠용 하고 말았는데요. 뭐야, 두 사람? 저렇게 쌀벌해? 하상수가 저렇게 유치한 면이 있었네. 안주임. 이후 업무에서 꽤나 좋은 실적을 거두며 지점장으로부터 특급 칭찬을 받게 된 수영. 혹시 시즌2 플랜도 짜고 있나? 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즌까지 언급하는 지점장의 말에 그녀는 한껏 밝아진 청사진 미래를 그리게 되죠. 네 아빠 유품 정리하는데 이게 나오더라. 어느덧 찾아온 아빠의 기일. 어릴 때부터 유난했어 넌.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드러내는 법도 없이. 상수는 제사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랬던 네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한 게 하키였는데.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없다. 그 정도면 나 정말 열심히 키운 거야. 너무나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던 그의 상황들. 내게 있어 행복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만들지 않는 거였다. 보증이라도 잘못 썼던 것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는 수많은 독촉장들이 날아왔고 사고 난 거 맞아? 스스로 그런 거 아니고? 아유, 듣겠다. 이후 아빠는 그들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삶의 무게를 알아버린 사람은 늘 머뭇거린다. 세상의 무게를 너무나도 일찍 알아버린 만큼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던 그는 왜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내가 한 선택들은 그날 그 순간조차 늘 행복과 어긋났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요즘 상수 선배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분위기 좀 그렇던데. 한편 미경과 더욱 가까워진 수영은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하 계장님 좋아하세요? 나 티나? 조금요. 좋은 걸 못 눌러 내가. 박대리님은 하 계장님이 왜 좋아요? 미경에게서 듣는 상수에 대한 이야기. 상수 같아서 어떤 조건에도 일정 값을 유지하는 그 상수. 대학 때부터 유명했거든. 연애 쉽게 안 하기로. 마음의 무게를 아는 거지.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거네요. 결국엔 같잖아요. 그러다 결국 마음을 내리면 아주 소중히 대해줄 것 같아서. 수영은 그가 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는지 좋은 남자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데요. 안주임님. 이후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마트에 들렀다가 종현과 마주하죠. 인터넷 뱅킹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부모님 아직 투지폰이에요. 그래도 돈을 이렇게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열심히 일해본 월급을 꼬박꼬박 부모님에게 보내고 있는 이 청년. 참 착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삼각김밥 하나로 식사를 때우려는 모습을 보자 수영은 동생의 모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생의 옷 속에서 발견한 그의 영수증들. 그가 죽기 전 먹었던 음식들은 온통 저렴한 편의점 행사 상품들 뿐.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좋아해요, 선배. 그리고 그날 저녁 미경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선배 진지한 사람이니까 생각할 시간 줄게. 상여자 빙의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고백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왜 좋은데?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르거든. 그녀의 고백에 수영이 떠오르며 그럴 거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처럼 굴지나 말지 내가 쉬워 보였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상수. 이후 그들은 프로젝트에서 우승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 계장님이 다 하셨어요. 연말에 청첩장 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주임은 나 잠깐 보지. 그들 못지않게 수영에게도 후속 상품 맡긴다는 거 그거 진짠가 본데? 축하해. 아직 모르죠 뭐. 좋은 일이 찾아올 것만 같았던 순간 위너스 플랜 지금까지 한 거 박대리한테 인계 잘해주라고. 미경의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후속 상품 맡기신다는 건 시즌2부터는 당연히 박대리가 하는 거지요. 그녀는 바로 팽당해버리고 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영포점 실적 넘버원 텔라. 소식을 들은 미경 또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드려도 되죠? 너무나도 어색해져버린 관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직군의 한계가 존재하는 법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 지윤이처럼 텔러 업무나 열심히 해야지. 모두가 수근수근거리는 상황을 피해 수영은 옥상에서 혼자 깡소주를 들이켰고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사는 건 제로섬 게임 같은 건데 누가 행복해지는 만큼 내가 불행해지는 거 나 우습죠. 괜한 기대나 하고. 안주임님은 나 우스워요? 종현이 나타나 그녀를 위로해줍니다. 은행에서 일하지만 은행 사람 아니고 월급도 용역업체에서 따로 받아요. 그래도 나 하나도 안 우스워요. 꿈이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니까. 5년 후에 안주임님은 더 근사해질 거예요.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둘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수. 수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또 한 번 좌절의 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수와 수영은 영포점을 대표해 연수에 참여하게 되죠. 사내 대회에서 1등도 했겠다. 상수진 본점행 확정이겠네. 서초점에 있던 박미경 대리 안 본 사이에 더 부자 됐다던데. 와이프 스펙이 인생 스펙 되는 세상인데 상수 씨 파이팅. 아 화이팅. 불편하기만 한 둘 사이의 기류는 끊임없이 지속됐지만 왜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는 수영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주임님. 안주임이랬다. 수영씨랬다. 참 쉽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아직도 나 좋아해요? 마음을 털어놓는 그. 왜 아직도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도 없었다면서. 내가 정말 아무 감정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던 수영 또한 아주 약간은 마음을 다시 열게 되는데요. 만약 그날 호텔에서 내가 약속을 지켰었다면 나랑 만났습니까? 사실 나 상수 씨! 연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기 어제 일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수영은 상수에게 다시 한번 손을 건넸죠. 오늘 저녁에 잠깐 볼래요?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선배 왔었네? 연수 가서 전화 안 받더라? 출근을 한 뒤 마주한 세 사람. 수영씨 안녕? 미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상수 선배 좀 이상하지? 글쎄요. 내가 고백했거든. 어색한 거지. 두 분 그럼 사귀기로 한 거예요? 아직은? 엄청 고민할 거야 저 성격에. 이후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두 사람의 관계. 으이구, 그니까 있을 때 잘하지. 시제 맞습니다. 드디어 업무가 끝나고 퇴근할 시간. 안주희, 나랑 풍경물산 접대 좀 가지. 상수와 수영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지만 다음에 봐야겠네요.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지점장의 접대 요청에 수영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보름 후에 만기되는 자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뜬금없이 제하는 상품 설명이 갑자기 쌓여진 분위기. 아까 당돌했던 거 본인도 알죠? 그게 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주임 업무는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잔뜩 혼이 나고 말았죠. 택시 타고 와요. 아닙니다. 버스 다녀서. 주면 좀 받아. 받아야 내 마음 편하다니까. 접대 현장에 끌려다니고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는 현실이라니. 아, 얼른 받아. 그녀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고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상수의 연락에 답장조차 하지 않고 맙니다. 어제 늦게 끝났어요? 조금요. 결국 하려던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시간만 계속되던 그때 안주임, 오늘은 성건설 사업 등 접대. 제대로 큰 사고가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안주임 고객인데 안주임이 가야지. 상품 설명 필요하시면 업무 시간에 근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 가겠다고요? 업무 얘기도 없는 술자리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더 이상 지점장의 무리한 요구를 제 업무에 접대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견뎌내지 않기로 결심한 수영. 그래요. 그녀가 맞다이로 들어가자 지점장은 그럼 안주임은 오늘 문서고 정리 좀 하지. 과한 자본물을 시키며 찌질한 복수를 시전하죠. 설마 이것도 불편한 건 아니죠? 하겠습니다. 수영이 걱정돼 찾아온 종현. 내가 도와주면 안 돼요? 종현 씨 문서가 들어온 거 알면 지점장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뒤이어 나타난 상수. 같이 해요. 지점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기다릴까요? 늦어질 것 같아서요. 가세요 먼저. 그러던 어느 날 상수와 미경은 같은 대학을 다니던 한 친구의 결혼식에 함께 가게 되는데요. 한 명은 박사학위 따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한 명은 평생 알바 한 번 안 해봤고 얘네 먹고는 살겠냐고. 진짜 걱정이다. 축하하러 왔으면 그냥 축하만 해. 우리도 뒤에서 네 얘기 안 해. 열심히 조건 따지는 네 기준 존중하니까.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뜬금없이 미경에게 시비를 조지는 한 친구. 선배, 미경이 은행에서도 그래요? 뭐가? 잘난 척하는 거요. 타고난 부모덕 안 본 척 앙큼 떠는 거. 너 취했어. 왜 그래? 얘 그래도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녔어. 너 장학금 받고 다닌 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다 가져놓고 그것까지 뺏은 거야 너. 너한테 밀려서 전액 장학금 놓친 애가 알바 세땅 뛴 거는 알아? 너가 만약에 걔처럼 알바하면서 공부했으면 그래도 장학금 탔을까? 결국 알바 따위 할 필요 없었던 니네 집안 재력 덕분이라고. 끊임없이 나불거리는 조동희를 보자 미경 또한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았죠. 네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 미경이. 다음날 몇 날 며칠 여전히 문서 정리를 하고 있는 수영. 같이 옮겨요. 회의 있잖아요. 가세요. 상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도저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다쳤잖아.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이런 힘든 상황 아니었어도 다른 뭔데요 그 방법이? 답답하기만 한 상황에 하 기장님한텐 지금 내가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내 식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괜시리 그녀에게 짜증내보지만 재밌네요. 그녀에게 이 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회의 끝났는데 안주임 없어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안주임 가서 안주임 할 일 해요. 지점장은 치졸하게 더더욱 심한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아니 뭐 사실 안주임이 독한 거지.
접대 자리는 나도 가는데? 여기 안수영보다 그런 자리에 많이 간 사람이 있나? 적당히 비 맞추면서 사는 거지. 여기저기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주임님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상수가 내뱉은 한마디. 섣불리 나서면 안주임님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수영은 문득 엄마를 찾아갔던 날 밤 기억을 떠올렸죠. 강요하지 마. 엄마는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하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수영아. 그 사람이 우리 버리고 그렇게 떠났을 때 동생이 세상을 떠났던 날 거기엔 왜 온 거야?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가 웬 아줌마와 함께 있는 아빠를 마주한 그녀. 수영아.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되더니 왜 수혁이가 이 동네 온 게 아빠 때문이야? 그날 이후부터 수영은 아빠에게 완전히 등을 졌지만 네 아버지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던 것인지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계속해서 편을 들며 회유했습니다. 이런 거다. 좋아해요. 그런 그녀가 상수를 밀어낼 수밖에 없던 이유. 근데 어쩌죠?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괜한 오기를 부리게 하고. 만약 그날 호텔에서 내가 약속을 지켰었다면 나랑 만났습니까? 끝내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 수영은 자신의 처지를 그 남자의 망설임을 그 누구보다 나조차 이해해버렸으니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거. 잠시 후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수영의 앞에 나타난 종현.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한테 위로가 되는데요? 동네 친구 말고 남자친구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녀는 그의 마음을 제 말은요. 해요 그거. 받아주기로 하죠. 진짜죠? 이거 꿈 아니죠? 다음날 안녕하세요. 본점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사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점장과 이번 사건에 대해 은행원들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지점장이 나타나는데요. 내 방으로 와요. 수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내가 뭘? 이렇게 챙겨주는 지점장이 어디 있어? 꼬박꼬박 택시비까지 주는 지점장이 어딨냐고? 지점장님이 주신 택시비 한 번도 감사했던 적 없습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가 같아서요. 아주 당당하게 부당함을 호소했죠. 정말 절 존중하셨어요? 그럼 지난 분기 제 인사고과는 왜 낮게 주셨어요? 실적은 제일 좋은 제가 왜 성과급은 제일 적게 받았어야 됐죠? 유력 행사 하시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제 위치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잘리실 확률보다 안주임이 쫓겨날 확률이 더 높긴 하지. 그걸 다 감수하고 그랬던 거네요. 그런 그녀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자 미경은 수영을 데리고 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대리님도 점심 거르셨네요. 고마움에 이제 언니라고 부르든가. 네 언니. 와. 그러다 종현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아, 네 그래요. 네. 누구 전화야? 남자친구요. 수영 씨 남자친구 있었어?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 남자친구 혹시 미경은 그 남자친구가 우리 지점 사람이야? 혹시나 상수일까 네. 얼굴이 한껏 불안해졌지만 그럼 그 사람 종현 씨요. 청경이요. 우리 은행에서 경비원 한. 종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 그 잘생긴? 다시금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요. 잘 어울린다. 축하해 수영 씨.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길 찾아볼 자료가 있어 잠시 문서고에 들린 상수. 누가 또 문 열어놨네. 왜 이렇게 꼬리들이 길어 다들. 그런데 퇴근하려던 직원들이 문을 잠궈버리고 뭐 찾으세요? 잠시 후 심지어 불까지 다 꺼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민망해진 분위기. 어차피 움직임 잡히면 경비업체에 연락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죠. 그들은 분위기를 틈타 못다한 얘기를 더 나누게 됩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지점장님 일 쉽게 얘기한 거요. 쉽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도 미안해요. 뭐가요? 그날 조금은 늦었지만 약속 못 지켰던 걸로 과하게 화냈던 거. 이제서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두 사람. 연수원에서
나한테 그랬었죠. 그날 우리가 만났으면 달라졌을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결국 잘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여전히 이어지긴 어려운 그들. 하 계장님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수영 씨가 하려던 대답이 이거였어요? 네. 참, 이거 보면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 좀 늦었죠. 들어가요. 퇴근한 뒤 수영을 기다리고 있는 종현. 수영 씨 요즘 힘든 거 아는데도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노력했어요. 기대 같은 거 안 하려고. 근데 든든하다. 내 편이 있는 기분. 넉넉지 못한 사정에도 그녀를 위해 신발까지 사온 스윗 종현의 응원 선물. 수영의 마음 또한 한결 누그러졌죠. 그렇게들 아시고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위해 모인 영포점 식구들. 저기 안주임, 그런데 지점장이 네. 본의 아니게 내가 마음 상하게 했다면은 유감입니다. 수영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마음 상하게 할 일 없게 유념하겠어요. 이게 웬일? 대박. 수영의 참패로 끝날 거라 생각했건만 의외의 결말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자기들 뭐라고 했어? 아니 뭐 눈치채셨어요? 이게 다 제 덕분인 것을? 뭐래, 내 덕분이거든요. 안주임 예민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점장님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위력 행사를 즐겨 하시곤 합니다. 아닌 척하면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닭살 돋는 얘긴 됐어요. 그녀를 위해 솔직하게 조사에 임해주었던 동료들. 하상수 티가 그랬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박 차장님이요. 업무비 내역 대조해서 사적으로 쓴 거 다 찾아내고 본사까지 찾아가서 정의의 칼을 휘둘렀잖아. 상수의 고발로 지점장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석현일 보고도 느끼는 게 없냐? 몇 년을 중내산에 뜨겁게 연애를 해도 결혼은 끝 맞춰서 다른 사람이랑 하잖아. 여전히 그녀를 위해서라면 사랑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속으로는 온갖 계산 다 하면서 아닌 척. 다른 게 섞이면 천하의 나쁜 속물치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있던 상수. 들었어요. 잘 해결됐다면서요. 네, 다들 덕분에요. 그러다 그는 수영과 종현이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선배 몰랐지? 나 요새 수영 씨랑 많이 친해졌잖아. 사귄 지 얼마 안 됐대.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은 그. 부럽다 사내연애. 이후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과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묻었어요. 못생겨서요. 어디 가요?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만 보고 공부해요. 다 잘생긴 거 아니까. 함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종현과 수영. 차가 이상해서. 그리고 이경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수. 재밌냐? 너무 재밌어. 선배도 이제 길가에서 레카 볼 때마다 내 생각날걸? 네 생각나라 내 생각나라 야! 그 또한 미경의 적극적인 태도에 점점 더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죠. 어느덧 종현이 경찰 시험을 보는 날. 그냥 오지. 여자친구 집에 처음 올 때 꽃다발 같은 거 사오는 거라고. 고마워요. 들어와요. 수영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완전 맛있다. 중요한 시험이니까 나도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종현은 그녀의 응원을 받아 기분 좋게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여보세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시험 잘 끝났어요? 연락이 안 되네요. 늦은 밤 시험이 끝나고도 한참 지났을 시간인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종현. 근데 오늘 종현 씨는 왜 안 온 거예요? 그러게 안 왔어?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종현 씨 연락이 안 되네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휴가 안 했어요? 그렇게 한참 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종현에게서 전화가 오게 되는데요. 종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달밤의 체조야. 선배 달밤에 안 달려봤지? 기분 엄청 좋아져. 상수와 미경 또한 함께하는 시간이 더 잦아졌고 더더욱 가까워져만 갔죠.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을 만나러 간 수영. 시험 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그녀는 그에게서 뭐라고? 뜬금없는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 말대로 그 시각 그와는 반대로 나 아직 100%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1%만 줘. 나머진 내가 다 채울게. 미경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는 상수. 나 자신 있거든.
선배랑 잘해 나갈 자신. 한쪽의 헤어짐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래. 헤어져요 우리. 한쪽의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2023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사랑에 의해 1, 6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F인 제가 봤을 땐 완전한 극공감 리얼 현실 연애 로맨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개가 좀 느리고 단조로운 편이라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물들 간의 관계 설정과 엇갈리고 또 엇갈리는 그 타이밍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려냈다고 생각하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캐릭터들의 이해 못할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 그런 부분들 또한 결국엔 깔아놓은 떡밥들을 귀신같이 회수해 끝끝내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마성의 드라마인 만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드라마 사랑에 의해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잘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